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소심한 당신을 위한 멘탈 처방 70이라는 책입니다. 멘탈 닥터 시도지음, 이송희 옮김, 리스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가 70가지 상황별로 알려주는 심리 코칭을 다룬 책입니다. 대인 관계가 어렵거나 의사 표현을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멘탈 닥터의 처방으로 유리 멘탈을 강철 멘탈로 바꿀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넘기며 지내야 할까요? 감정 중에서도 특히 대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노의 감정인데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을 미숙하고 불완전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지로 누르고 눌러 자기 감정의 뚜껑을 막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의 감정이란 건 전혀 쓸모없고 무가치한 것일까요? 막무가내로 화를 낸다거나 폭언, 폭력으로 이어지는 분노의 감정은 물론 억제해야 하겠지만 쓸모 있는 분노도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에 저항할 필요가 있을 때의 분노입니다. 도저히 양보할 수 없을 때 어떻게든 상대방을 이해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분노를 표시해도 좋습니다. 다만 무턱대고 다짜고짜 분노를 퍼부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무척 화가 날 것 같아 라고 내 기분을 먼저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의 분노를 알아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나쁜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억눌러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면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게 내 탓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 평소 자기 행동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주변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탓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오늘 참 애썼네, 고생했지 라고 말을 걸어주면서 자책하는 시간을 되도록 줄여보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걸음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게 두려워 부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친구에게 간단한 부탁을 하거나 동료에게 협조 요청을 하거나 손윗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말을 걸기가 어렵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부터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절당할 경우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고 단정 짓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는 부탁을 들어준다면 다행인 거고 뭐 아님 할 수 없는 거지 하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님 말고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부탁을 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부탁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자신이나 상대방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나빴던 것은 나도 아니고 상대방도 아닌 운과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또 사사건건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헐,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듯한 시선으로 내려다 본다거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친구 뭘 해봤어야 말이지. 라며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모두 자기가 상대보다 위에 있음을 나타내려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심리의 배경에는 자부심과 열등감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대단해 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서 결점이 들통날까봐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짐으로써 보호막을 치고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사건건 나를 깎아내리려는 걸 보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럴 때마다 반사적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깎아내리려는 걸까 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사실은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서 주변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조금은 관용을 갖고 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관대해지기 힘들다면 그렇게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고 깎아내리려는 사람을 그냥 원숭이나 고릴라 수준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원숭이나 고릴라를 계속 상대할 필요는 없으니 그저 적당히 얼버무리고 빨리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그럼 위한다는 구실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괴롭힘에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어떤 사람을 자기 아래에 둠으로써 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내 말을 따르게 하겠다, 내 뜻대로 조정하겠다라는 식의 강압적인 태도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하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괴롭히는 당사자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만 괴롭고 스트레스가 큽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견뎌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쓸데없는 참견과 충고에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쓰레기 같은 충고를 마구 해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쓸데없는 참견이거나 찬성할 수 없는 의견이라는 게 이런 충고의 특징입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이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하는 충고에는 내 말대로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만족을 얻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밑바탕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기 말을 따라주면 자연스럽게 우위에 서는 셈이 되어 자존심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만족감을 높여주기 위해 찬성할 수 없는 충고를 순순히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조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충고를 정면에서 반대하면 기분 나빠진 상대방이 오히려 점점 더 완강해지고 마침내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찬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상대의 의견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자기 의견을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 참고할게 정도로 말한 뒤 실제로는 그냥 넘겨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거꾸로 누군가에게 충고하는 입장이라면 특별히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강요나 쓸데없는 참견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말투와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순간에 화가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나 언짢은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난 후 후회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분노라든가 부글부글 끓는 감정은 정점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끓어오를 때 어떻게 행동을 억제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리스트를 미리 정해두고 그 행동 외에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패할까봐 걱정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실패가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때까지의 과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했는데 결실을 보지 못했다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됩니다. 왜 달성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에 똑같은 도전을 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목표만큼 하지 못했다를 실패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실패가 나에게 좋은 조력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실패가 두려운 것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뭔가에 도전하겠다라고 의욕만 불태울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 삼아 한번 해보자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표를 낮춰 잡으면 실패했을 때도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또 자기 주관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고민인 사람이라면 일단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나 자신이 싫다면 조금씩 행동을 바꾸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명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조금씩 단계를 올리며 시도해 보면 됩니다. 이처럼 행동을 바꿔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바뀌고 자기 주관도 확실해질 것입니다. 생각이야말로 절대로 하루 이틀 안에 변하지 않으므로 되풀이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행동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자기 주관도 확실해집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래 갖고 있던 비관적인 성격에 지금까지의 경험이 더해져서 그런 사고를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의식적으로 하나씩 생각을 바꿔 나가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깨닫고 깨달은 즉시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편이다 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멈추는 것입니다. 평소 자기의 생각하는 버릇을 의식하면서 생활하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 오면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 하고 마음속으로 소리내어 말해보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몇 번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지 횟수를 헤아리면 어느 정도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횟수를 줄여나가는 훈련을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면서 고민인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곤란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연한
불안감에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의 원인을 찾아보면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뭔가 목표가 없으면 나아갈 방향이나 해야 할 일을 정하지 못하고 그 결과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 멈칫거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한데요. 당장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흘 후에 친구랑 놀러 가야겠다라거나 이번 주 안에 방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사소한 예정이면 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는데 익숙해지면 다음에는 목표를 크게 잡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가 보이면 나아갈 방향도 보이게 되고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 하며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행동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마다 살면서 맞닥뜨리는 고민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사는 게 괴롭고 삶의 의욕마저 없어지기도 합니다. 일상적인 고민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이 책 소심한 당신을 위한 멘탈 처방 70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